앞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또 했던 내용 계속 나와요, 우리가요. 자,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구분을 해보자. 어떤 게 있느냐? 텍스트. 있죠, 그죠? 자, 요거 텍스트죠, 그죠? 요거 뭘로 만든 겁니까? 메모장. 메모장이죠. 자, 메모장뿐 아니고, 우리가 뭐 있었어요? txt 말고 뭐 있었습니까? hwp, doc. hwp는 뭡니까? 한글 워드 프로세서 한글 파일이고, txt는 요거는 text를 줄임말이었겠죠, 그죠? 자, doc는요? ms 워드가 사용한다겠죠, ms 워드가, 그죠? 워드. 요거 도큐멘트 줄임말이죠. documент를 줄임말입니다. 그 doc. 요런 것들이 뭐예요? 텍스트 파일이에요, 텍스트 파일. 우리 앞에 다 분류를 했잖아요, 그죠? 음악 파일이니, 동영상 파일이니, 확장자가 어떻게 되더라? 했었죠, 그죠? 그 얘기가 지금 요소는 자세히 나와요. 1과목에서 그냥 우리 확장자만 하나 뒀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자세히 나옵니다. 자, txt는 도대체 뭐냐? 일반적인 문자로 구성된, 맞죠? 문자로만 구성됐어요. 얘는, 여기는 메모장인데, 여기는 그림 같은 거 못 넣죠? 색깔을 못 넣죠, 그죠? 단순하게 그냥 글만 까만 글에다가 글씨체만 바꾼다거나 크기도 같이 변해요, 그죠? 그런 게 바로 요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자로 구성된 문서, 즉, 메모장 문서다. 또는 워드 프로세서, 워드패드 등으로 작성된 문서다. 워드 프로세서 한글에서도 이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워드패드도 이걸로 저장할 수 있어요. 워드패드는 기본은 RTF라는 형태로 저장된다 했죠, 그죠? 그렇죠? 하지만 요걸로 형식을 요걸로 바꿔서 저장할 수 있어요, 텍스트로요. 워드 프로세서에도 마찬가지죠. 한글에서도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요걸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럼 요걸로 저장이 돼요. 그걸로 작성된 문서들이 우리가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런다. 물론 텍스트라고 해서 꼭 txt만 말하는 거 아니고, 아까처럼 doc라든지 hwp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요거 그림만 요거 넣어놨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얘기해요, 문서 파일들. 그걸 지금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텍스트 파일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죠. 왜 이리 왔죠? 자, 많이 넘어갔나요?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여기 가야 되네요. 그죠? 자, 요걸 같이 봐야 되겠네요. 이걸.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 그래픽은 여러 가지 구분되죠. 오늘 뭐였습니까? 사진. 이런 걸 우리가 그래픽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진. 그래픽이란 말을 썼지만 얘는 어떻게 해요? 사진이나 그림을 얘기합니다. 그림,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그래픽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픽은 사진은 그림을 얘기하고, 얘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정지 화상이다. 즉, 멈춰져 있는 화상이에요. 가만히 사진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화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멈춰져 있는 화상. 그러니까 즉, 사진이나 그림을 얘기합니다. 정지 화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식이 바로 그래픽이라 그러고, 자,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어요. 비트맵 방식하고 무슨 방식요?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배울 겁니다. 자, 비트맵 방식은 점으로 구성됐습니다. 점으로. 이미지의 각 픽셀의 상태를 코드로 나타내더라. 즉, 점으로 구성됐던 점으로, 그죠? 자, 실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사진들이 바로 이 비트맵 방식이에요. 각각 점들이, 사각형 점, 픽셀 하나하나가 색깔이 있는 점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게 사진이 되고 글이 되고 했죠, 그죠? 보여드렸죠, 그죠? 학대에서. 그게 바로 요겁니다. 실체감을 표현하는 데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사진들이 다 이걸로 비트맵으로 됐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계단 모양처럼 울퉁불퉁해집니다. 왜요? 픽셀이 사각형 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도 우리 이렇게 돼 있었죠. 동그라미도 이렇게, 그죠? 이래야 동그라미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죠? 이걸 작게 보니까 이제 여기 싹 이렇게 동그랗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확대하니까 요거 사각형 점 때문에 계단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단 모양처럼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왜? 사각형 점이니까. 맞죠? 그죠? 자, 그리고 비트맵은 일일이 점 하나하나를 관리해야 돼요. 얘가 파란색, 점점점 파란색, 점점 진한 파란색, 더 진한 파란색 이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점 하나하나를 다 관리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되고, 걔를 파란색으로 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벡터 방식보다 뭐요? 속도가 빠르다. 속도는 빠르다 하네요.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벡터 방식보다 속도가 빠르다. 자, 알아두세요.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벡터 방식 속도가 빠르다. 자, 종류가 도대체 뭐가 있냐? 요 특징을 잘 봐주세요. 요거 물어봐요. 벡터 방식하고 특징을. 다음 중 비트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요. 다음 중 벡터 방식에 대한 설명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찾아내야 됩니다.
반대겠죠. 벡터 방식은. 요거의 반대 개념이겠죠. 자, 벡터 방식은 하상 정보를 수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선분의 집합으로 만든 방식입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선을 하나 꺼라. 이게 다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냥. 이 각각 점의 색깔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껐대. 이게 검은색이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그 얘는 이게 자체가 다 검은색이 돼야 돼요. 점점 진한 검은색 이런 게 안 됩니다. 아예 그냥 같은 색이에요. 같은 색. 이렇게 그냥. 아까 비트맵 방식은 일일이 점을 다 해갖고 이 점을 색깔을 다 줄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색으로 끄라.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냥. 그래서 같은 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자연색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일일이 다 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어디 쓴다고요?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같은데, 만화영화는 우리 실제감처럼 느끼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많이 쓰는 게 벡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벡터 방식을 많이 봅니다. 인터넷 상에서. 애니메이션, 게임들, 애들 하는 그 게임들 있죠. 플래시 게임 있죠. 그게 바로 벡터 방식이고, 광고 같은 거 있죠. 글자들이 막 나타났다가 막 콩콩콩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 그것도 다 벡터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플래시. 그게 벡터 방식이에요. 자, 학대 또는 축소를 시켜도 이미지 손상이 적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세요. 요거는 바로 뭐예요? 계단 현상이 생기고 막 이러네요. 색깔도 약간 차이 나죠. 그죠? 여기 뭐예요? 비트맵이고. 여긴 잘 보세요. 깔끔하죠. 그죠? 같이 학대한 겁니다. 약 한 500배, 500배 학대했다면 얘는 이렇게 나오고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벡터 방식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벡터 방식은 이렇게 학대 또는 축소시켜도 이미지 손상이 적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종류들로 뭐가 있느냐? 비트맵 방식은 우리가 늘 쓰는 그림 파일입니다. BMP, JPG, GIF 이 세 개는 항상 얘기했었죠, 제가. 그죠? 이게 기본입니다. 세 개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그림 파일은 우리가 늘 보는 거는 요거 세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로 쓰는 게 90% 이상이 요거 씁니다. 겠죠? JPG. 디카로 찍은 거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 휴대폰 찍은 사진 전부 다 JPG 저장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상가모에서 그때 상세히 또 다룰 겁니다. 한 게 바로 이제 나옵니다. 이제는 이 종류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얘들의 특징을 다 알아야 돼요. 왜 JPG 쓰는지, 왜 얘가 좋은지, 또 BMP는 도대체 어떤 형식인지, 이제 그것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또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늘 쓰는 게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면 자, TIFF, PNG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것도 또 뭔지. 자, 또 보면 그러면 자, BMP라는 거는요. 그림 파일이 똑같은 그림 파일인데 사진 파일인데 비압축입니다. 비압축. 용량이 큽니다. 압축을 안 했다는 거는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사진입니다. BMP는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커요. 원래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이 없는 파일이에요. 하지만 JPG, 우리가 늘 쓰는 JPG 파일은요. 손실을 준 거예요. 사실은요. 압축을 해서 손실을 줬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BMP나 JPG나 화질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용량은 얘가 10배 이상 차이 나버려요. 선생님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BMP를 왜 만들었습니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죠? 이거 왜 만듭니까? 우리 눈은 볼 수 있는 게 한계지만 컴퓨터는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색깔이 엄청납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색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BMP로 해봐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우리 눈에 다 안 보이고 실제로 컴퓨터는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차피 우리 사람이 볼 수 없는 색은 얘로 보나 똑같은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없애가지고 용량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게 JPG예요. 됐죠? 그죠? 그게 JPG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어차피 보는 게 이거 줘봐야 다 못 보니까 이렇게 바꿔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JP를 쓰자 하는 거예요. 그걸 압축을 해서 우리가 바꾼 겁니다. 용량이 확 줄어들어요. 우리 하니까. 화질은 똑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게 바로 이 JPG예요. 용량도 확 작고 하니까 인터넷상에 올리기도 좋고 여러분이 카메라에 찍어도 BMP로 찍으면요 20장밖에 못 찍을 걸 JPG로 찍으면요 얼마까지 찍는다는 몇백 장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JPG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JPG 방식이다. JPEG지만은 실제로는 학교는 JPG죠. 그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국제 표준 형태입니다. 압축 표준 형태예요. 압축 방식의 국제 표준입니다. 이게 국제 표준이에요. 자, 24비트 트루 컬러를 나타낼 수 있더라. 자, 24비트 우리 앞에 잠깐 다룬 내용인데 트루 컬러라고 말을 한다 했죠. 바로 진실한 컬러.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와 거의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JPG가. 24비트 트루 컬러.
진실한 컬러를 나타낼 수 있더라. 우리 자연의 색을 그대로 나타내더라. 자, 인터넷으로 그림을 전송할 때 많이 사용하더라. 왜요? 용량이 작으니까. 화질은 좋고 용량이 작으니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다 거의 JPG입니다. 그죠? 사용자가 압축 정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JPG를 만들 때 우리 BMP 파일을 갖다 이걸로 저장시킬 때 뭐 포토샵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JPG로 변환을 시켜서 저장하면요, 압축 정도를 내고 바로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요. 바로 해갖고 이걸 요리 간다거나 요리 가면요, 이 압축 정도를 많이 한 거나 적게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압축을 많이 한다는 거는 손실을 많이 준다는 거니까 용량은 작아지겠죠. 화질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량을 작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게 조정이 가능한 게 바로 JPG의 특징입니다. 네? 자, 손실 압축이라는 거예요. 손실이 가는 압축을 하지만 손실을 주갖고 필요 없는 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빼버림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은 하여튼 필요 없는 건 빼버립니다. 그 손실 압축법이에요. 자, 아까 말했던 트루 컬러는 24비트다. 자, 24비트니까 이걸 바이트로 고치면 몇 바이트요? 3바이트입니다. 왜요? 1바이트는 뭡니까? 8비트니까. 그러면 얘가 24비트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고치면 3824. 그럼 3바이트가 된다는 거죠. 시험에는 그러니까 24비트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24비트는 트루 컬러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트루 컬러는 이렇게 놓고는 어떻게 해요? 1번 1바이트, 2번 2바이트, 3번 3바이트, 4번 4바이트 납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24비트니까 바이트로 고치면 3번이 되겠죠. 3바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를 바이트로 고쳤을 때 8개니까 38, 24, 3바이트. 자, 이렇게 JPG 특징들입니다. 알아두세요. JPG.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무조건 JPG예요, 답이. 비트맵 방식 중에 JPG. 자, 얘는 손실이 없는 원본 그대로를 사용해요. 얘는 손실을 줬습니다. 줘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용량이 엄청 작아지면서 24비트 트루 컬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3바이트고, 압축 정도도 사람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압축을 하면서 용량이 작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GIF라는 또 형식이 있어요. 비트맵 중에. GIF 형식은요, 굉장히 화질이 안 좋은 방식이에요. 8비트 방식이고, 256색을 가면, 8비트라는 게 바로 2의 8선계의 색이기 때문에 256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256색이면 얘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얘는 2의 24선계죠. 그죠? 그럼 뭐예요? 거의 100만이 넘습니다. 그죠? 거의 1000만 나오겠죠. 1000만. 그죠? 1000만도 넘겠네요. 그죠? 1000만만 넣습니까? 1000만 훨씬 넘네요. 그죠? 엄청난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기껏해 요거밖에 표현 못해요. 당연히 용량이 엄청 작겠죠. 얘에 비해서. 그죠? 비트 수가 낮으니까. 엄청 작은데 왜 얘를 쓰냐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는 그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그림이. 사진인데 움직여요. 동영상처럼.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분명히 사진인데 얘가 막 끄떡끄떡 움직인다거나 막 이렇게 뭐 동영상처럼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요 GIF예요. 자, 한번 보여드리면요. 뒤에 정보겠죠. 섭령 안에 우리 많이 봤을 겁니다. 사진에 가면 요것들이 다 사진입니다. 자, 자세히를 보게 되면 BMP, 여기 BMP네요. 그죠? 요런 것들이. 그리고 여기 GIF 있죠. GIF. 그죠? 자, 여기 보면 JPG 있죠. 그죠? 자, 요렇게 하는데 GIF들 보면 잘 보시면 이렇게 변하는 사진이니 뭐 시원하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자, 제가 시원하다 이거 GIF 사진인데 더블 클릭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분명히 사진입니다. 자, RC로 들어가고 사진이 나올 건데요. 자, 이거 사진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진인데 움직이죠, 지금, 그죠? 자, 좀 작게 볼까요? 좀 작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원본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간지러워서 지금 껐는데 손이 없으니까 뭘로 껐습니까? 그죠? 물로, 그죠? 똥꼬 시원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사진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GIF가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GIF로. 이거 만들면 사진을 그 대신 여러 장 찍어야 돼요. 여러 개의 사진을 요게 번갈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요거 GIF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가만히 내리고 있는 사진 한번 찍었다가 살짝 올라온 사진,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올리고 여러 장을 한 5장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손을 흔드는 것까지 찍었다. 10장을 찍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연속적으로 GIF로 만들어서
그 연속된 사진을 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손에 올라왔다가 흔드는 것까지가 계속 반복해. 또 내렸다가 또 올렸다 흔들었다 내렸다 올렸다 흔들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다. GIF 사진이. 특징이 바로 요거 때문에 이걸 쓰는 목적이에요. 주로 인터넷에 보면 광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아이콘이 손 모양이 까딱까딱 움직인다거나 또 여자애가 나오는 잉크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그런데 많이 사용해요. 그게 바로 GIF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컬러로 변하는 사진도 색깔이 막 변합니다. 사진인데 가만히 있다가 얘가 또 다른 색으로 탁 변합니다. 또 다른 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변해요. 그죠? 가만히 지금 같은 사진이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또 보면 11, 12 이렇게 변하죠, 그죠? 그런 게 되는 게 바로 GIF의 특징입니다. 자, 8비트 256색을 표현해서 좀 화질도 떨어지고 하지만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다는 거. 자, 얘는 보세요, 뭡니까? 무손실. 손실을 안 한 압축을 씁니다. 무손실, 요거 알아두세요, 무. 얘는 손실 안 합니다. 손실에서 압축하는 방법은 JPG 방법이고, 얘는 무손실 압축 방법이에요. 뭐 손실할 필요는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이 비트 수가 낮기 때문에. 자, 무손실 압축 기법. 자, 이런 특징을 봐주세요. 256색이라는 거 하고요. 그죠? 얘는 24비트 트루 컬러고, 그죠? 그런 것들. 얘는 256색 8비트입니다. 2에 8 쓴 게. 그게 256이에요.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늘 쓰는 세 개 외에도, 자, TIFF라는 게 있어요. TIFF. TIFF는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서 파일 중에 있는 게 있었죠. RTF. 기억나시나요? RTF를 왜 쓴다 했어요? RTF를. RTF 파일을. 텍스트를 주고받을 때 쓰는 파일이 바로 RTF죠. 왜요? 빨간색을 준다거나 글씨 크기를 주고 여러가지 효과를 줬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갖다 써버리면 그 색깔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일반 형식인 그냥 까만색의 11포인트에 그냥 바탕채로 그래 돼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내가 빨간색 주고 크게 하고 뭐 채도 받고 이렇게 효과를 줘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저장할 때 아예 그냥 다른 프로그램에서 갖다 쓸 목적이 있다면 아예 RTF 형식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그냥. 그러면 내가 글자 색을 줬거나 크기를 줬거나 글씨체를 줬을 때 그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었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약간 틀린 것만 몇 개 손봐주면 내가 전에 만든 문서 그대로를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게 RTF잖아요. 바로 TIF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주고받기 위한 바로 방법이 TIF예요. 응용 프로그램 간 그래픽 데이터를 교환할 목적이다. 그럼 여기서 원본 그대로를 서로 주고받을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딴 데 가져가면 좀 약간 손실이 되거나 약간 틀리진 경우가 생기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확장자를 TIF라는 FF로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갖다 쓰더라도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본 그대로. 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다른 매키토시나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 다른 형식이 OS가 틀린 운영체가 틀린 그런 컴퓨터 간에도 서로 주고받을 때 바로 이 TIF라는 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걸로 저장을 한 이유가 다른 프로그램 간에 그래픽 데이터를 서로 교환했을 때 있는 그대로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그게 TIF예요. RTF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F가 붙었죠. 그죠? F가, 그죠? 그래서 TIFF, 사진을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주고받을 때, 원본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고받을 때 바로 TIFF, RTF는 문서를, 그죠? 있는 그대로 주고받을 때 쓰는 거고. 자, 그리고 하나 더, PNG가 있습니다. PNG. 자, PNG는 쉬운 개념이에요. P가 바로 JPG를 얘기합니다. N이 end의 end. 그죠? end고, 그리고 G가요. G가 바로 GIF를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JPG와 GIF를 합친 거다 이 말이에요. 즉 JPG와 GIF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포맷이다. 좋은 거네요. 그죠? 이거와 JPG와 GIF를 좋은 점 합친 거예요. 이것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지고요. JPG처럼 화질이 좋습니다.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면서 화질이 좋아요. 그럼 더 좋은 거죠. 그죠? 그 PNG, P가 바로 JPG, N이 end, 그리고 G가 어디에요? GIF 이 말이에요. PNG는 JPG와 GIF를 합친 장점만을 모아놓은 거예요. 됐나요? 요게 무슨 방식들요? 비트맵 방식들. 자, 요 5개를 기억을 하세요. 왜 기억하느냐면 시험에 또 어떻게 물으냐면 다음 중 벡터 방식이 아닌 거 대놓고 요거 3개 내놓고는 종류가 아닌 거 3개 내놓고는 하나 이 중에 하나 TIF나 뭐 요걸 내놨어요. PNG.
그럼 요거는 여러분은 안 해도 되는데 요거만 하면 벌써 요거만 아니까 벌써 이 벡터 아니네? 알죠, 그죠? 비트맵이네? 탁 답이 나오죠. 그렇게 찾아내는 게 나왔어요. 또는 다음 중 비트맵 방식의 종류가 아닌 거 대놓고 여기서 3개 내놓고요. 하나 여기 오는 거 내놨습니다. 헷갈리게 이제.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답을 탁 찾아내시면 돼요. 자, 벌써 5개를 특징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이제 확장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벡터 방식에 보시면 아까 봤듯이 벡터 방식에는 특징이 있고요. 종류가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CDR이니 뭐 CGM, DRM, WMF 요것만 조심하세요. 여기 좀 가끔 헷갈려. 이거 왜 헷갈리냐면 우리 요런 게 있어요. WMA도 있어요. 또 WMV도 있습니다. 요거는 OA가 오디오, 음악 파일이고요. V는 뭐예요? 비디오 파일이에요. 요거는 F는요? 뭡니까? 그래픽 파일이에요.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게 A가 나오면 오디오란 말이고요. V가 나오면 비디오. 그 다음에 F가 나오면은 뭐예요? 그래픽. 벡터 방식, 그 중에서 벡터 방식이다. 좀 헷갈리시니까 요것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요거는 뭐 외우실 필요 없고, 위에 비트맵 방식만 외우면 요거는 필요 없어집니다. 그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벡터 방식과 비트맵 방식 특징들 봐주시고. 자, 이제 오디오. 오디오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음악을 얘기하죠. 음악, 그죠? 음악 파일. 맞죠? 그죠? 음악 파일입니다. 음악 파일을 얘기하고, 우리 음악 파일은 우리 기본적으로 앞에서 다 했습니다. 뭐 3가지 있다 했죠. 웨이브, 미디, mp3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도 잘 보시면 이 개념은 아주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웨이브라는 게 뭐냐면 윈도우 기본 소리 파일로 음원 그대로 압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장. 자, 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 파일에 뭐하고 비슷하다는 겁니까? BMP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BMP는 그림이긴 한데 얘도 압축을 하지 않고 음원이 아니죠. 얘는 그대로 원본 그대로의 화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량이 크다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디오 중에서도 음악 파일 중에서도 압축을 하지 않고 손실을 안 주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웨이브라는 놈입니다. 웨이브. 확장자는 WAV를 가져요. 확장자가 이렇게 WAV. 이게 이제 웨이브인데요. 이 웨이브 파일이 바로 뭐예요? BMP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의 BMP와. 음원 그대로 손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그럼 만약에 웨이브라는 파일로 우리 가수 노래 4분짜리 노래를 하나 저장을 했다면요. 용량이 몇백 메가가 돼버려요. 몇백 메가가. 실제 여러분 4분 얼마짜리 그 음악 파일 mp3로 저장하면 얼마 됩니까? 그때 10메가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10메가짜리를 확장자로 웨이브라는 걸로 저장을 시키면 몇백 메가가 됩니다. 그 10배 이상이 늘어나버려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손실을 안 줬기 때문에 압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BMP가 그래서 잘 안 쓰고 뭐로 쓴다 했어요? JPG 쓴다 했죠. JPG.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웨이브를 안 쓰고 우리 뭐 쓴다는 거예요? mp3를 쓴다는 거예요. mp3는 뭐예요? 그림에 따지면 JPG와 같은 거예요. 왜요? 사진도 우리 보는 건 똑같은데 화질이 훨씬 얘가 똑같이 보이지만은 얘가 용량이 엄청 작다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웨이브나 mp3나 듣는 거는 똑같이 들려요. 우리 귀에는. 예,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우리 귀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게 뭡니까? 340에서 3400입니까? 그 정도 음대밖에 못 들어요. 너무 저음이나 너무 고음은 어차피 못 듣습니다. 사람이 귀가. 그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빼버린 거예요. mp3는 또. 이 웨이브에서 필요 없는 거 다 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공간만 필요해요. 요것만 저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용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확 줄고 그 대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대역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음질은 똑같이 들려요. 이거나 둘 다 똑같이 그냥. 실제로는 이게 엄청나게 좋지만은 사람이 못 들어요. 그 음역대를. 그래서 다 빼버리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데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것만 나온 게 바로 mp3입니다. 그 용량이 엄청 줄었겠죠. 그리고 사람이 들었을 때는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 mp3를 듣거나 여러분 CD 음악 듣거나 둘이 들어봐야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걸 구분한다는 거는 진짜 웬만한 귀가 확 튄 사람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워요. 아, 이건 mp3 음악이네? 이거는 CD 음악이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CD 음악은 굉장히 좋게 했지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역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CD 하나에 20곡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같은 CD에 mp3를 넣으면 몇 곡까지 들어갑니까? 80곡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듣기로는 같은 소리가 들리면 어차피 그러면 mp3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mp3를 쓰고 있는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mp3가 확산이 되고 여러분 늘 그 mp3 플레이 같은 데 넣어가지고 듣고 또는 스마트폰에 넣어가지고 듣고 하죠. 그게 mp3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AV는 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용량이 크다는 거고요. 자, MP3는 MPEG 기술, MPEG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손실 압축 기술이다. MPEG는요, 요것도 바로 뭐냐면, 뭡니까? 그, 표준입니다, 표준. 세계 표준 기술이에요. 요거요, MPEG가. 동영상에 관한 표준 기술인데, 이게 여기서 MP3라는 게 나왔어요. MPEG3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걸? MP3 간 겁니다. 아시겠죠? MPEG 기술을 이용한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MPEG3 압축 방식에서 MP3예요. 오디오 방식입니다. 근데 MPEG는 사실은 동영상 규격이에요, 동영상. 그 중에서 이제 3번이 소리 규격이고, 나머지 1, 2, 3, 1, 2, 4 이런 거는 전부 다 동영상이에요, 또. 그래서 MP3 방식이라는 게 MPEG 기술을 이용했더라. 자, CD 수준의 음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그리고 최대 용량이 12배까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용량 엄청나게 다운되지만은 CD하고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게 MP3예요. 됐나요? 손실 압축합니다. JPG도 손실 압축했죠. 얘도 손실 압축이에요. 용량이 많이 줄 수밖에 없죠. 그죠? 자, MIDI라는 게 있어요. MIDI. MIDI는요, 여러분 쓸 일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쓸 일이 거의 없는데, 이거는 주로 누가 썼냐면, 작곡하는 사람들 있죠. 자, 잘 보세요. 음악 데이터의 전송 규격과 장치의 연결 방식에 대한 규격을 정해놓은 걸로, 주로 악기 연주등과 같은 데이터는 저장 가능한데, 사람의 음성과 같은 자연음, 안 된다. 저장할 수가 없다. 즉, 미디로 만든 거는 전자음만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의 사람 목소리, 제 목소리를 미디 파일로는 저장 못합니다. 또 현실 세계의 자연음들, 바람소리 이런 거는 저장을 못해요. 새소리 이런 건 못합니다. 그 대신 새소리도 전자음을 만들 수 있죠. 그런 거는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들었을 때 아, 이거는 전자음이라고 표가 납니다. 그죠? 그런 거는 저장이 가능하지만 자연음, 사람의 음성과 이런 자연적인 효과음들은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없는 형식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 말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미디입니다. 미디. 웨이브나 MP3는 다 자연음이 저장 가능해요. 맞죠? 그죠? 하지만 미디는 안 됩니다. 연주 정보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연주 정보를 저장 가능하다. 자, 16개 이상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가 썼냐면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작곡가들. 작곡가들이요, 다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가수들 그 백그라운드 음악 보면은 뭐 기타 소리도 났다가 피아노 소리도 났다가 드럼 소리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같이 섞여 있잖아요. 트럼펫 소리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걸 사실은 연주자가 연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들었냐면 그 작곡자가 자기 컴퓨터로 다 그 음악을 넣었어요. 컴퓨터가 있으면 앞에 이제 키보드라는 게 있어요. 키보드가 우리 건반이에요. 건반. 우리 타자기 키보드 말고요. 이 건반을 피아노 건반 같은 게 있죠. 전자 건반 있죠. 그걸 우리가 키보드라 그래요. 그 키보드하고 이 컴퓨터하고 연결해놨어요. 컴퓨터하고 선이. 그 내가 띵띵띵 치기만 하면 여기 음표가 있어가지고 띵띵띵띵 들어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길게 치면 긴 음표가 들어가고 짧게 땅 끊으면요 16분 음표 이런 게 들어가요. 그 치기만 하면 돼. 작곡가는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는 음을 그냥 치기만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악보에 탁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희한하게. 그래 그거 넣어놓고 악보에 넣어놓고요. 그걸 또 얘를 피아노로 재생할 수도 있고요. 기타 음악으로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작곡가 혼자서 음악을 다 만들어요. 그냥 요 밑에 또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오늘 드럼 소리 나게 딱 만들어버리면 그걸 종합적으로 다 합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 하나로 그냥 기타 소리도 내고 트럼펫 소리 내고도 뭐 여러 악기들을 동시에 연주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수들이 그냥 거다가 노래만 입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 노래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요. 실제 연주자들이 연주를 거의 안 합니다. 요즘에는요. 그게 미디 형식이에요. 이 기계와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한 규격입니다. 규격. 주로 이 전자음들을 저장하는 방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미디입니다. 미디. 오디오 세 가지 알아두세요. 됐나요? 특징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오디오뿐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동영상. 동영상 있겠죠, 그죠? 동영상 파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라 했습니까? AVI. 여러분 아마 집에 대부분 영화들이 불법 다운로드일 건데 그거 대부분이 AVI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디카나
티카 같은 걸로 찍거나 이러면요, 주로 그것들이 MPEG 같은 걸로 저장돼요. 티카나 아니면 비디오 카메라 같은 거 찍으면요, MPEG라는 또 확장돼요. 이거는 이제 용량이 좀 작아요. 작은 대신에 그나마 화질이 괜찮아요. 그래서 MPEG로 저장합니다. 그 MPEG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MP4 방법이 또 많습니다. 이걸 많이 써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이 바로 MPEG 방법 중에 MP4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압축 방식을 쓰는 겁니다. 아까 MP3는 음악인데 MP4는요, 동영상입니다. 여기 하나 적어두세요. MP4라고. 그죠? 여기 MPEG 중에서 MP4 네 번째 방식이에요. 그게 MP4. 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찍으면요, 주로 대부분이 MP4예요. 여러분 아마 찍어서 컴퓨터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MP4로 저장됩니다. 자, 또 MOV, 무비라는 말이죠. 무비. 이것도 동영상 파일이에요. 주로 보세요. V가 많이 들어가요. V가. 그죠? 아까 또 하나 설명했죠. WMV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 따라두세요. 아까 알아들었겠죠. 그래. 비디오. V가 비디오란 말이에요. 주로 V가 들어가면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V 들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요런 것들이, 자, FLI 아까 나왔네요. 그죠? FLI가 바로 동영상입니다. 그죠? 문제 풀면서 아까 봤죠. 그죠? 요런 것들 동영상 파일 형식들이에요. 그 동영상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종류를 알아두고요. 그리고 동영상은 뭐냐? 프레임 기법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각각의 정지 현상을 연속적으로, 즉 사진을 연속적으로 돌린 거예요. 이런 필름 봤죠? 필름. 영화 필름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한 칸마다 사진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걸 연속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 사진들이 1초에 적어도 여러분 TV 하면은 1초에 30프레임인지 30프레임. 30프레임이라는 게 30장이 움직이는 30장. 눈 깜빡해서 30장이 사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의 영화 같은 경우는 50프레임 정도 움직이는 50프레임. 1초에 50번 움직여요. 사진 50장이 착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여러분 눈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진을 이제 이렇게 여러 장을 움직여서 보이게 하는 게 바로 동영상입니다. 됐나요? 자, 이런 종류들 이따 알아두시고. 자, 사진 말고 이제 동영상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퀵타임용 또는 다이브X. 그 다음에 MPEG 동영상 아까 제가 설명한 그거고요. 퀵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퀵타임은 이제 프로그램명인데, 요 퀵타임은 이제 애플사에서, 여러분 지금 어딘가 사가 있죠? 사가, 그죠? 사가, 파문고 사가, 애플사, 그죠? 애플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JPG 압축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퀵타임이라는 이게 동영상 규격이에요. 자, JPG 압축 방식을 사용해서 그 사진들을 이렇게 압축을 했고요. 용량이 좀 작아졌겠죠? 굉장히, 그죠? 그리고 소리는 MP3 방법을 썼습니다. 화면은 JPG 압축 방식을 써서 그 사진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했고, 소리는 MP3 소리가 나오게끔 했다는 거예요. 동영상은 소리가 있으니까. 그게 퀵타임 방법.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냥 시험이 잘 안 나왔어요. 또 다이브X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거는 정식 규격이 아니에요. 비표준. 표준 규격이 아니다. 요거는 중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안 써요. 물론 쓰긴 씁니다. 요즘에 이제 어떤 비디오 방식은 이제 쓰긴 쓰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많이 안 씁니다. 비표준 방식이에요.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코덱이 필요했어요. 얘를 보려면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코덱이라는 게 필요해요. 코덱. 즉, 압축을 풀어주는 게 따로 필요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도 이 형식을 보려면요, 여러분 곰플레이 딱 재생시키면 소리가 안 나온다거나 그 동영상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뭐라 나오냐면 코덱이 필요합니다라고 딱 떠요. 동영상 딱 재생시키 보면 다운받으시겠습니까? 얘 누르면 또 인터넷 창이 또 뜨고 거기서 또 뭐 눌러서 다운받으면 그때서 이제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나와요. 그게 이제 이 다이브X 방식. 전용 소프트웨어와 코덱이 또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비표준이기 때문에 표준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표준이라면 다 재생이 됐겠지만 비표준이라서 따로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MPEG3하고 MPEG4가 또 합쳐진 방식. 동영상은 얘로 재생되고 소리는 또 MP3겠죠. 그죠? 요걸로 재생되는 방식이에요. 그게 다이브X였습니다. 그럼 읽어만 보세요. 그냥 요런 거구나. 자, MPEG 동영상은 이제 알아두세요. 요거는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MPEG 동영상. MPEG라는 게 국제 표준이에요. 아무 데서나 다 재생되는 거예요. 컴퓨터라면. 자, 프레임과 영상을 고려하여 중복 데이터를 제거함으로 해서 용량을 줄였다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줄은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동영상은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 장이 같은 장면이에요. 그냥 똑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거 수십 장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얘를 그냥 3초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 수십 장을 필요 없는 용량 확 줄일 수 있겠죠. 중복 데이터를 제거했어요. 어차피 막 수백 장이 같은 장면이에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것들 다 없애버리고, 얘를 5초 동안 보여주라.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죠? 그럼 되니까, 괜히 중복 데이터를 다 돌려서 막 보내줄 필요 없이, 얘만 5초 보내주고, 또 얘만 또 5초 보내주라면, 이것들이 그냥, 필요 없는 건 다 제거됨으로써 용량이 줄은 겁니다. 그죠? 중복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압축률을 높인 손실 압축입니다. MPG가. 그죠? 손실 압축 기법. 자, 그 외에 이제 AVI 이런 게 있고, DVI, 뭐 ASF, 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AVI는 MS사에서 개발한 거죠. 윈도우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압축 기술이에요.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주로 이걸 사용하면 돼요. 이건 화질도 깨끗하고요. 그 대신 용량이 좀 커요. 자, DVI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TV용으로 사용하는 DVI, ASF, 뭐, 라 이런 게 있더라.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MPG 동영상이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걸 알아야 됩니다. MPG1이라는 게 있고, 2가 있고요, 4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거 많이 쓰는 거고, MPG1은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에 우리 비디오 있죠? 또는 오디오 압축 방식. 옛날 CD, 비디오 CD 있었잖아요. 그 비디오 CD가 바로 요 MPG1을 썼어요. 요걸요. 지금은 뭘 씁니까? 지금은 DVD를 쓰잖아요. DVD라고 지금 여러분 TV 또 HD TV잖아요, 이제. 요게 뭐예요? 지금 요 방식이었어요. MPG2 방식. 요거 알아두세요. HD TV, 뭐 DVD 넣으면 MPG2. 요겁니다. 답이에요. 자, MPG4는요, 대역폭이 적은 전송이 가능하더라. 대역폭이 적어요. 용량도 작게 할 수 있고, 화질도 좋고 그렇습니다. 양방향 멀티미디어가 가능해졌어요. 주로 인터넷에 이제 요거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IMT 2000 등의 무선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더라. 저 휴대폰에 보시면 여러분 화상통신 하잖아요. 그 방식이 바로 이 MPG4 방식을 한다는 거예요. IMT 2000. 그죠? 무선 통신에 우리 잘 사용하는 게 MPG4 동영상 방식이에요. 이 특징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MPG7이 또 있어요. 7인데 이거는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됐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MPEG21도 있어요. 와, 신기하네요. 숫자가 1, 2, 4, 7로 가다가 갑자기 21을 확 뗐어요. 8, 9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술은 너무 확 차이가 나더란 말이에요. 기술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확 좋아져갖고 그걸 많이 좋아졌다고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숫자를 확 올렸어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21에서 무슨 21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렇게 변화가 왔는데 요 기술은 너무 확 변화됐단 말이에요. 너무 변화가 되니까 우리가 좋은 기술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21로 숫자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봐도 벌써 21이니까 엄청 좋아졌겠다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그죠? 무슨 말이냐? MPG21은 이것들을 다 포함했어요. 다. 싹 다 포함한 기술이에요.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MPG21입니다. 알아두세요. MPG21은 이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MPG 동영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셔야 되니까 1, 2, 3가 빠졌죠. 왜 3가 왜 빠졌죠? 동영상이 아니니까요. MP3는 뭐였습니까? 음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중 동영상인 것을 해놓고 MPG 1, 2, 3, 4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3가 아니에요. 그죠? 3는 오디오와 관련된 규격으로, 그죠? 소리와 관련된 규격입니다. 그래, 1, 2, 4, 7, 21 이렇게 갑니다. HD TV 어쩌고 나오면은 2, 뭐 이렇게 무선 통신 어쩌고 IMT 나오면 무조건 MPG4, 그죠?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거라 그러면 MPG7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연결만 되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와요.